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에 자리잡은 부산은 그저 평화롭고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항상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부산 앞바다에 거대한 드래곤이 나타났다. 드래곤은 무서운 이빨과 날개를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은 마을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드래곤으로부터 마을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드래곤은 바다의 신이 촉발한 것이었고 누군가 바다신의 화를 달래야만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의 사원에 무셔진 고대의 예언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예언서에는 용을 잠재우는 푸른 진주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속 깊은 곳에서 결국 예언서를 손에 넣었고 그에 따라 푸른 진주를 찾기 위한 사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이자 호기심 많은 소년 지호를 데리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다. 그들은 높은 산을 넘고 숲을 헤치며 기상천외한 동물들과 마주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전설 속의 바다의 동굴에 도착했다. 촉촉하면서도 신비로운 동굴 안에서 지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빛나는 푸른 진주를 발견한 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돌아갈 길을 서둘렀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드래곤과 대치한 자리에서 푸른 진주를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그 순간 진주에서 퍼져나오는 눈부신 빛이 드래곤을 감싸며 그것을 잠재웠다. 드래곤은 곧 잔잔한 바닷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그렇게 부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되어 여행을 떠난 지호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푸른 진주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만약의 순간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용기와 지혜가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했다. 바다와 드래곤 그리고 푸른 진주는 이렇게 부산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랑받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로 둘러싸인 한국의 의성 지역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꼭대기에 작은 산장이 자리 잡고 있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답니다. 이 산장은 마치 구름 속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아무도 그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의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선량한 청년 이수가 산속을 한가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산장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진다고 했거든요. 이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지만 이수는 굴하지 않고 이틀 밤낮을 걸어 드디어 산장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산장은 자그마했지만 마치 동화 속 집처럼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이수는 문을 노크했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산장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방랑자여.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나이 지긋하고 온화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이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산장의 안으로 초대했어요. 산장 내부는 아늑했고 벽에는 마법처럼 보이는 문양들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수에게 이 산장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산장은 오래전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외롭던 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되찾곤 하지요.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곳의 힘이 발휘된다오. 이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산장 안의 종소리가 더욱 맑고 청아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수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수에게 그동안 여행의 노고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환대 속에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장을 떠났어요. 이수가 떠날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종소리가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그 소리를 잊지 마시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이수는 자신의 가슴속에 울리는 종소리를 느꼈어요. 그것은 전보다 더 힘차고 활기찼어요. 그는 이 신비로운 여행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의성 지역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전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후로도 의성의 그 신비로운 산장은 꿈과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었고 종소리는 희망을 주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여수에는 신비로운 바다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수 바다 용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수호자였으며 아름다운 비늘과 거대한 몸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매년 여수에서는 바다 용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바다 용에게 감사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용을 모티브로 한 배들이 화려한 색으로 꾸며지며 바다를 누비고 사람들은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용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용이 화가 난 것은 아닌지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용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며 더 열심히 용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여린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다 용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존재는 그녀의 상상 속에서 늘 반짝이는 꿈이었습니다. 소녀는 용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여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용이 평소에 자주 머무르던 해안가로 나갔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작은 소라 껍데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껍데기 안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이 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고 들었을 때 소녀는 놀라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용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은 소녀에게 마을의 오염이 심해져 더 이상 깨끗한 바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소녀는 당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매일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바다를 다시 예전처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수의 바다는 점점 더 맑아졌으며 마침내 다시 한번 바다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용의 재림을 축하했고 마을의 전통 축제는 더 큰 기쁨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수 지역 사람들은 바다 용의 고마움을 깨닫고 계속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여수의 바다는 늘 푸르고 아름답게 빛나면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 지역에는 용호산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용의 형상의 바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호라 불렀습니다. 용호는 해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목포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 용호에게 소원을 빌었고 그 덕에 마을에는 풍작과 행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포 근처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마르고 땅은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목포를 떠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호의 도움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용호가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소녀가 장로들에게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하늘이는 어렸을 때부터 용호산 근처에서 자랐고 용호의 전설을 듣고 자라 언젠가는 용호를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하늘이는 용호의 전설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 가뭄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늘이는 용호산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산에 오르면서 조용히 용호에게 기도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용호시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목포가 이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늘이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온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용호의 눈이 푸른 빛으로 반짝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놀랐지만 용호의 형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용호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고 마침내 천둥과 함께 하늘이 열리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 목포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늘이와 마을 사람들은 용호에게 감사를 드리며 매년 봄이 되면 용호산 아래에서 축제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용호는 목포 사람들을 지켜주며 이곳에 많은 축복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목포의 사람들은 용호산에 오를 때면 하늘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목포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용호산의 수호자라는 신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나주 지역에는 나주 기와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기와 지붕으로 유명했다. 그 기와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와가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고 그 절의 지붕에는 특별한 기와 한 장이 있었다. 이 기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상의 기와라고 전해졌고 이 기와가 있는 한 마을은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졌다. 어느 날 악명 높은 도둑 무리가 마을에 나타나 그 특별한 기와를 훔쳐가고 말았다. 도둑들은 기와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잃어버린 기와를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젊은 용사 김소자는 나주 기와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절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특별한 나침반을 바꾸는 길을 떠났다. 그 나침반은 기와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신비한 물건이었다. 김소자는 나침반을 따라 험준한 산과 깊은 숲을 지나 모험을 계속했다. 그는 여행 중 여러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초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바람 소녀와 웅장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노래 거인이 있었다. 함께 여행을 하며 김소자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의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침반이 가리키던 방향이 가차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김소자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바람 소녀의 도움으로 기와는 바람 소녀의 고향인 바람의 성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람의 성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강력한 바람의 마법을 쓰는 수호자와 맞서게 되었다. 수호자는 기와의 마법을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를 이해한 김소자와 친구들은 수호자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호자는 기와를 전해주기로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믿고 기와를 김소자에게 맡겼다. 김소자와 친구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마을로 돌아왔다. 김소자가 나주 기와를 마을의 절 지붕에 다시 놓은 순간 기와는 빛을 발하며 마을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김소자와 친구들을 찬양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그 기와는 오랜 전통에 따라 보호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대비해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주 기와 마을은 잃어버린 기와를 되찾고 전설 속의 평화를 유지하며 길이 기억되었다.